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제 채널의 이제 전체적인 포맷은 그거예요. 전날에 이제 범민주 진영 유튜브 방송들을 이제 한 2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요약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게 이제 전체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4개의 동영상, 그리고 매불쇼, 픽스, 최경영 TV, 박시영 TV 이런 것들을 시사인, 그다음에 새날 이런 것들을 제가 요약해 드리기 때문에 나 그거 다 봐 하는 분들이 댓글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중간중간 제 생각도 적당히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런 유튜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저께랑 어저께 이제 종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스픽스에서 나온 걸 이제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 녹취록을 들은 이제 관계자들의 전원인데, 홍준표께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쪽이 왜 이렇게 잠잠하지? 명태균 쪽 자료도 안 나오고, 홍준표 본인도 조용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전우영 교수님이 이제 한 워딩 하나가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요. 전우영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보 보수에 대한 생각이 저랑 거의 똑같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우파 보수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우영 교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왜 진보가 아니고 보수라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난 이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민주당을 진보라고 두면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라고. 그래서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퇴보를 하는 거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진 말이다 싶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유튜브에서 나왔던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그 휴가 때 골프 친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자꾸 이걸 어떻게 받아치냐면 대통령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라고 자꾸 받아치거든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대통령이 왜 골프를 쳤냐라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거짓말 하냐는데, 왜 거짓말 하냐고 물어보면 해명이 대통령이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 아니, 윤석열이 8년 만에 처음 골프채 잡았다며. 근데 그 전에 골프를 친 게 8번이나 기록이 더 나왔어. 왜 거짓말 했어요? 라니까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 이전에 골프 친 게 또 나왔어. 심지어 그때는 을지 프리덤 훈련 때야. 근데 군 골프장에서 군인들하고 골프를 쳤대. 왜 거짓말했어? 물어보니까 대통령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 그리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분이랑 아마 오세훈 둘 중 한 명은 조만간 날아갈 것 같아요. 둘 다 도시에 날아갈 수도 있고. 자, 조은희는 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겠다고 경선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컷오프가 되든지 아니면 경선에서 20%에서 30%까지 페널티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기는 거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30%를 이겨야 이기는 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명태균이 국민의힘 쪽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5%로 줄였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5%로 페널티를 줄였고 그러면 56%가 나오면 과반 투표가 페널티를 물더라도 51%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를 안 가고 바로 공천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56%가 나온다라는 걸 명태균은 그 경선 결과 발표 하루 전에 미리 알아요. 미리. 그리고 조은이가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명태균한테 자기가 시의원 공천권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명태균 줄 거니까 좋은 사람 추천하면 그대로 꽂아주겠다라고 말을 해. 이 사람들 이게 겁도 안, 진짜 겁대가리가 없대. 겁대가리가 없어 진짜. 그리고 이제 박은정 의원님은 이제 매불쇼에 나오셔서 이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고 이거 정당 해산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는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박시영 TV에서 이제 다 이제 다른 뉴스들의 반복이어가지고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 대선 후보 이제 적합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질문에 당연히 뭐 압도적인 1위가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45.8%였나? 여튼 그랬는데 이게 50%가 안 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조국 대표님, 이낙연 경기도지사님 합치면 50%가 훨씬 넘어요. 아까 내가 대충 계산했을 때 54.6%였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딱히 그 진보 쪽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여론조사 표에서 제일 반가웠던 건 뭐냐면 이낙연이 없어요. 내가 이낙연이 새로운 미래 상당하면서 나갈 때 자기네들이 뭐 몇십 석 또는 뭐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대항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창당을 하길래 내가 그 기사 나온 그날 내가 제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원외정당 될 거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김종민 의원 오부지리로 한석 얻었는데 김종민 의원 그 딸랑 한 명 있는 국회의원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빵명 됐어요. 빵명. 속이 다 시원하다. 거기에 1%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기타 2%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 모름 7% 기타 2%가 있었거든요. 기타 2%의 0. 몇 프로로 있을라나 모르겠다. 여튼간에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낙연, 김종인 이런 분들은 진짜 노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건덕지가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메모는 안 했는데 그 김종인이 뭐 어딘가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차기 대통령은 젊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동훈이 젊은 대통령으로 딱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대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한동훈 지금 차기 대권 지지율 2등입니다. 2등이긴 한데 17점 몇 %예요. 17점 몇 %. 거기에 뭐 원희룡, 나경원, 뭐 그 다음에 홍준표 다 합쳐도 40% 안 돼요. 이제 뭐 판도는 끝이 났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안보다 더 급한 게 4년 중임제 개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치 뉴스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딱 네모까지 쳐가지고 이건 마지막에 뒤로 빼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라고 했던 게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다시 인하해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제 주위에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한 문과 쪽에서도 경제랑 상관이 없는 문과 출신들은 의외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제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지금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2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면 한국 내부의 모든 시중은행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또는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은행 예금의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대출금리가 내려가니까 너네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데 어디 투자해. 그리고 은행 금리 내려가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고 이거 꺼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다른 행위로 돈을 불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양적 완화라고 해서 벤 버냉키 의장, 미국 FRB 옛날 의장이 그냥 뭐 돈 뿌리면 된다. 그럼 경제 살아난다. 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그러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심리가 위축되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이 쉽게 불어나는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상당수가 은행으로 다시 묶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량을 늘리고 싶으면 기준금리 인하, 줄이고 싶으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는 언제냐?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예요.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럼 이제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럼 올릴 때는 언제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을 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가 상승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물가 잡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기준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드니까 돈이 줄어들면 물가도 쉽게 올라가지가 않겠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지 말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물가 때문이고, 여러분 요즘 물가가 안 높다고 생각하세요? 물가 지금 높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지금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시중에 도는 돈이 더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물가가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물가가 더 상승을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환율 바구에서는 또 한 가지 역할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 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나라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써가지고 환율 방어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요 지금. 그 기금을 윤석열이 세금 모자란다고 뺏어 썼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난 뒤에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달러 환율이 폭등을 하는데 그걸 방어할 돈도 지가 뺏어 썼어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하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다 죽겠다. 진짜 온 국민들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위기감에 그거 하나 막고 그거 막으면서 터지는 다른 문제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는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FRB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식에 굉장히 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FRB는 미연방준비은행인데 FRB가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주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고 미국 경제 흐름에 따라 전 세계 경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FRB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번에 쉽게 인하를 못할 거다라는 추측을 했던 게 지금 트럼프가 이제 FRB 쪽에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는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 고정할 거다라는 예측이 더 많았는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종합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더 안 내리면 진짜 갔다가면 온 국민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가 오르는 거 달러 환율 방어 못 해가지고
그거 수출, 수출 수입에서 문제 생기는 거,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산 다음에, 그 다음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때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번 연속 인하했다라는 어제 하루 종일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온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나중 문제다 라는 판단을 할 만큼 온 국민이 힘들다라는 이제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하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대통령실에서는 딱 2명 빼고는 다 알 거예요. 뭐 대통령실 시기나 들어간 엘리트들이 이걸 모를 리 없어요. 2명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그 2명은 TV 보고 2번 내렸네? 근데 왜? 한 명은 알 수도 있겠다. 주식하잖아. 한 명은 모르겠네. 여튼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도 일할 때 요즘은 가게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TV는 소리를 0으로 해가지고 TV 채널 아무거나 틀어놓는데 저는 주로 JTBC 틀어놓거든요. 근데 YTN을 봐도 JTBC를 봐도 이제 2번째 또는 3번째 꼭지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꼭 나오더라고요.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조금 춥긴 해요. 조금 추운데 집회의 날 토요일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시청역 7번 출구인가 거기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그쪽으로 나가시면 좋겠고요. 부산은 5시에 그 서면 주디스테아 후문에 있는 하트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9시 출근이니까 저녁 9시 출근이니까 5시에 서면에 갔다가 이제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미미한 영향력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마는 이제 서면에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미니모를 이제 발견하게 되신다면 저 미니모 TV 봤어요 라고 혹은 미니모 TV 구독자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뽀뽀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진짜 정말 한 분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뭐 3분 5분 오셔도 돼요. 내가 뭐 그 정도 밥은 사드릴게요. 뭐 말을 알아봤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 나 구독자가 너무 좀 빨리 느는 것 같아. 조금 전에 봤을 때 234분이었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구독자가. 여튼 진짜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박이겠다. 저 정말 밥 사드릴게요. 저녁 사드릴게요.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여튼 여러분 지치지 말고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켜주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탄핵 판결이 나가지고 인용될 때까지 지치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나오죠. 분명히 여당 대통령 몫에 대법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지금 길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의 들끓는 여론이 무서웠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 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369입니다. 3개월 안에 눈앞에 결과가 보이는 일이 생길 거고요. 6개월 안에 정권이 끝이 날 거고요. 9개월 안에 다음 대선 선거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은 20분을, 진짜 오랜만에 20분을 지켰다. 요즘 맨날 30분 넘겼었는데. 여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